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국채시장 이야기와 화폐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폐 타락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의미인데요. 항상 돈을 찍어내는데 앞장섰던 국가는 바로 미국과 일본이 있었죠. 오늘은 이 두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일본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응찰률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본 국채의 인기가 시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던 장기 불황 속에서도 일본 정부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일본 국채 신화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아베노믹스 시대부터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제로금리 부근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제로금리로 채권을 발행했고 이것을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 물가가 올라오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이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이것은 2022년까지 국채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국채금리로 확장을 해볼게요. 어느덧 10년물 기준으로 최근의 국채금리가 1.5%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듯 고금리의 장기화를 걱정하면서 일본의 국채금리 역시 꾸준히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공유드렸었던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 이번에 국채금리 상승을 두고 일본 안팎에서는 38년 만에 최악의 국채 파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의 중앙은행에서도 일본 국채를 잘 사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 오르니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무한대로 국채를 사주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겠죠. 그러자 일본 국채 시장의 큰 손인 대형 생명보험사들 역시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대형 생보사들도 큰 손이긴 한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더 큰 손입니다. 생보사 입장에서는 큰 손인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에 발을 빼고 있는 것을 이미 작년에 확인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안팎으로 불안한 상황인데 국채를 마구마구 사기에는 부담이 될 거라 봅니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 위원회 멤버 중 한 명은 현재 테이퍼링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국채 문제는 시장에 맡겨놓는 게 적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매입 규모를 앞으로 더더욱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이고 양적 완화 규모를 다시 늘리지는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초장기물인 30년물 국채금리가 위로 튀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3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위로 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30년 후에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30년짜리 대출을 일본 정부에 해주기를 꺼려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국채금리가 위로 튀는 것입니다. 방금 보셨듯 중앙은행도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고 사줄 생각도 없어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누가 매수할까요? 그리고 해당 차트에서 빨간색이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5월 8일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 결과 연준이 88억 달러를 직접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3년물은 204억 달러, 10년물은 148억 달러 매입을 했습니다. 5월 달에만 총 44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적 긴축 이야기만 들었지 양적 완화는 정말 생소한 단어인데요. 연준은 매월 50억 달러의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의미는 연준이 그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중에 50억 달러치만 매각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시 매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만기가 도래한 물량이 300억 달러라면 250억 달러의 채권은 다시 매입하고요. 50억 달러의 채권은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그대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에서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SOME 계정을 통해 88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서서 국채를 샀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먼저 시스템적으로 정해진 대로 50억 달러의 국채는 양적 긴축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국채를 매입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적 완화로 해석하기보다는 늘 해오던 대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에 롤오버를 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산이 증가할수록 양적 완화를 하면서 국채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고요. 자산이 줄어들수록 양적 긴축을 하면서 국채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준에서 긴축을 하고 있지만 긴축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월 50억 달러의 양적 긴축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채 발작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연준도 결국에는 양적 긴축을 멈추고 진짜로 조용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일본 중앙은행 역시 지금은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참다 못해 양적 완화의 규모를 다시 늘리는 날이 올 거라 봅니다. 여러분은 연준이 과거에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 2019년에 이미 연준은 일시적이라는 명목으로 양적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증시가 이에 맞춰 뜨겁게 상승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참고로 아래는 나스닥 지수의 차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연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양적 긴축을 멈추고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요?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의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관세라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 멈춘 이후에 유럽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유럽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한 이후 파월의 오른팔로 불리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일에는 연말쯤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달에서 16달 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연준은 당장 움직이기보단 상황이 정리될까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준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무역 전쟁 초창기에는 그래도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가만 지켜보니까 트럼프가 중국도 때리고 이번엔 유럽도 때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0달에서 16달 이 정도 이후에야 금리를 내려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5월달이니까 10달이면 내년 3월이고요. 16달이면 내년 9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년 여름이나 되어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도 올해에는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 드렸듯 미국 증시보다는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여전히 AI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AI 주식은 여전히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화 정책 기조를 봤을 때 버블 장세가 올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장세가 오면 미국 증시도 좋겠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좋을 것이라 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미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